반갑습니다.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간단한 설정과 코드로 제작하는 이미지 뷰어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C샵으로 살아남기 또는 C 언어 부분에서 이미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미지를 로딩하는 것만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이것 수준에서 이제 좀 넘어서서 실제로 이미지 뷰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뭐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어떻습니까? 폼보다도 더 큰 원본 이미지가 로딩 되었다고 하면은 실제 원본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그 폼 위에 스크롤바를 주어서 원본 이미지를 요리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코드로서 어떻게 작성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본 강의 안에서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윈30이라든가 MFC에서는 좀 그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롤바가 움직이는 어떤 범위라든가 또 스크롤바가 얼마큼 움직였을 때 실제 이미지를 어떻게 이동시켜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전부 다 코드로서 해줘야만 했었고, 뭐 상대좌표니 절대좌표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C샵에서는 이제 말끔하게 해결되어 있고요. 정말 간단한 세팅 하나만으로도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C샵을 이용하면은 그런 어떤 생산성 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설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기는 하지만 또 이 부분을 또 찾아 헤맨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도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요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메인 폼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로딩하게 되면은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메인 폼에 아무리 큰 이미지라도 작은 이미지라도 거기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의 메인 폼을 하나 구성을 할 거고요. 또 이 메인 폼보다도 더 큰 이미지 사이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보고자 할 때 원본 이미지를 로딩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원본 이미지가 열리면서 내 폼 위에서 스크롤바를 통해서 전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폼이 바로 원본 뷰어 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해 주시는 거, 그것은 제가 더욱더 많은 강의를 더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북 친구들, 그렇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좀 나우 캠퍼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소개를 시켜 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무엇을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의 작성에서 필요한 요소, 그렇죠? 필요한 요소. 우리가 지금 이미지 뷰어를 한다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로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들은 각각마다의 그 파일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은 뭐 JPG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BMP도 있고요. 그 다음에 PNG,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파일의 형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파일의 형식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파일 형식에 맞는 그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내서 화면에 쫙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일의 형식, 어떤 파일 형식을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파일 형식을 C샵에서는 지원해주고 있느냐,
만약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따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 뭐 JPG라든가 BMP, PNG 일반적인 파일이죠. 그래서 등등의 한 10몇 가지 정도를 전부 다 C샵에서 전부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런 그 형식을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 없이 그냥 C샵의 하나의 메소드만으로도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다루는 방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C샵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불러낸다. 불러낸다는 의미는 결국 뭐겠습니까? 컴퓨터의 메모리에 적재를 시킨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모든 이미지들은 전부 다 메모리 로딩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비디오 카드는 좀 더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메모리도 활용할 것이고, 만약 시스템의 메모리까지도 모자란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드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잘라서 또 그런 메모리로 또 사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이미지들은 사실상 사용을 거의 안 하죠. 예, 그리고 있나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샵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객체는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뭐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처음 다 로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형식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이미지란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금 좀 기능이 더 추가된 형태가 이제 비트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가장 이미지를 다루는 객체의 가장 대표는 바로 이미지와 그다음에 비트맵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객체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C샵으로 살아남기, 뭐 C샵 언어, 뭐 요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 부분 파트에서 이미 설명이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에서 큰 이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듯이 스크롤링 한다고 했었죠. 자, 스크롤링 하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스크롤 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크롤 바를 어떻게 나타내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지 크기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본 강의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폼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폼의 구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랫 형태이죠. 그래서 원래는 요 상단에, 그렇죠? 요 상단에 타이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화 버튼, 뭐 최대화 버튼, 뭐 닫기 버튼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거를 과감하게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UI 프로그래밍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UI를 지 않은 학생들이 만약에 이 과정을 수강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윈도우 폼에 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조금 좀 모양새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일반 윈도우로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안 하셔도 되죠. 저는 플랫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두어서 닫기 버튼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뒀고요. 그 다음에 마크, 로고에서 픽처 박스를 하나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픽처 박스 하나 두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하나 두고, 그 다음에 파일 열기라고 하는 버튼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픽처 박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그 폼의 구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객체는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이미지라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이 객체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듯이 from file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이죠.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그 메서드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from 파일에서 파일명을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일단 우리가 그 파일 열기를 클릭을 했을 때 오픈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컨트롤 또는 어떤 클래스로부터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그 파일의 전체 경로명이 있잖아요. 이제 파일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탑재를 시켜서 이제 실제로 이미지 변환을 확 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각각 회사마다 뭐 JPG, 뭐 BMP는 뭐 비트맵은 기본이었으니까요.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로 요 파일명을 명시해서 우리가 변환을 시켜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거기로 이제 C샵으로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메서드 하나만으로 이제 이미지를 로딩한 것은 어떻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픽처박스에 대한 설명, 이것도 C샵으로 살아남기에 전부 다 있긴 한데요. 우리는 여기서 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보다도 큰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축소가 되어서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요 안에 이렇게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픽처 박스에 그렇죠? 그 크기에 비례해서 이미지의 어떤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져서 여기 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줌이란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비율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픽처 박스하고 이미지 비율이 딱 맞게 돼 있어서 그 크기 안에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서 그 픽처 박스 안에 슉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해야 될 것은 파일 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예요. 자, 파일 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당연히 파일 열기 다이얼로그를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다이얼로그에 대한 클래스가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입니다. 근데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오듯이 컨트롤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드로 직접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트롤을 이용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볼게요. 여기 있죠. 예,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컨트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도구 상자 안에요. 그래서 요것을 폼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등록이 되고, 요거에 대한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되어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의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요. 생성과는 상관없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나오듯이 조금 확대해 볼까요? 여기 나오듯이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1 그렇죠? 생성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컨트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는 순간 이미 생성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텍스트 박스 같은 것들 그렇죠? 폼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바로 생성이 바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1, 2,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1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탁 띄우는 것이죠. 띄워서 만약에 그 사람이 OK 눌렀다 하면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실제로 로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파일 다이얼로그에서는 요 파일 네임 요 부분에 이제 전체 경로가 전부 다 올라오죠. 파일명까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어디다가 픽처 박스의 속성에 보면 요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라고 하는 이 속성에다가 이제 로딩한 그 이미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경로명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을 때 try
캐치 구문을 이용해서 그 오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이미 뭐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로딩할 이미지들을 전부 다 걸러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일단 안전상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봤듯이 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했으면은 우리가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정 부분을 잠시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필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필터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필터에서 우리가 로딩할 이미지를, 형식을 이제 지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로딩할 형식, 그쵸? JPG, 그 다음에 PNG, 그 다음에 아스트릭 PNG 하면 PNG라고 하는 그 파일 형식을 가진 모든 파일들을 로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BMP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물티 셀렉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뭐 true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뭐 이 멀티 셀렉트는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false로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validate 뭐 name 요거 하나 뭐 true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자, 요게 다 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전 강좌에서 이미 다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까지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C샵으로 살아나는 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코드로 옮겨 놓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유진 구문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유진 구문이 끝나게 되면 그 객체에 대한 무엇을 같이 해줍니까? 해제까지 다 해버려 주죠. 예, 그래서 유진 구문은 이런 것을 이용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U에서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속성에 대한 초기화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필터에다가는 이렇게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select, multi select에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validate에는 뭐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셋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false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도 이제 false를 해주면 되죠. 예, 여기는 한번 true 되어 있을까요? 그러네요. 예, false로 이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다시요. 자, 그래서 코드로 하든 이렇게 컨트롤로 이용을 하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편리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열기 버튼을 처리하는 예. 그래서 이미지 로딩하는 거 방금 이미지 파일, 프롬 파일을 통해서 실제로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딩한 파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 뭐 로직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쉽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그 메인 폼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컨트롤 F4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렇죠?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열기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제가 체리,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필터 했기 때문에 필터 부분 이렇게 나오죠. 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클릭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이미지는 굉장히 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요 픽처 박스의 비율에 맞춰서 그 이미지가 일그러지 않고 자기네 그 이미지 사이즈를 가지고서 이제 가로 크기겠죠. 가로 크기에 맞춰서 이제 세로도 맞춰가지고 딱 그 안에 집어넣은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이고요. 이것은 이전 강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원본 뷰어 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뷰어 폼. 그래서 폼의 실행은 메인 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제 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실행을 한 후에 우리가 파일 로딩해서
방금 했던 체리를 이렇게 로딩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본 이미지에 대한 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메인 폼에 전달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폼에 전달하는 정보. 그래서 메인 폼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요 객체만을 우리가 전달하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미지라는 객체는 바로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 안에는 어떤 정보도 있습니까? 당연히 크기 정보도 있죠. 예, 그래서 그 메인 폼에 있는 그와 같은 이미지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픽처 박스에 있죠. 그래서 그 픽처 박스에 있는 이미지를 어디로? 바로 원본 뷰 폼으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도록 또는 참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뷰어를 위한 스크롤 바를 이제 생성을 했는데요. 방금 보셨죠? 그래서 그런 바를 이제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폼을 하나 떨렁 생성을 하세요. 그래서 폼을 생성하는 것은 기존에, 그렇죠? 기존에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에서 추가, 그 다음에 새 항목,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또 밑에 보니까 추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윈도우 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원본 뷰 폼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폼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생성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혹시나 프로젝트에서 추가해서 새 항목을 누르신 후에 여기서 윈도우 폼을 해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해서 윈도우 폼, 그렇죠? 요 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윈도우 폼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폼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성하신 후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픽처 박스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픽처 박스하고 이 폼에 대한 이제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폼을 그 자동으로 스크롤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 보면요, 오토 스크롤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요, true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폼이 있고요. 폼의 이제 속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쭉 위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니까 오토 스크롤, 스크롤이 트루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폴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옆을 트루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되어야지만 스크롤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픽처 박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처 박스를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이 픽처 박스에 덕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그 덕을, 속성을, 필로 이렇게 맞춰서 그 클라이언트 영역을 꽉 채우겠다 라고 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 스크롤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픽처 박스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던져 놔두세요. 단지 뭐냐면은 픽처 박스가 나타낼 때 요 좌상단, 그렇죠? 요 부분이죠. 좌상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모서리 부분만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지, 이것을 일부러 조금 아니까 이제 덕에다 피를 넣어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오토 스크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금 생성될 때 이 폼 안에
이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퍼블릭 이미지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setget 이렇게 해줌을 통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요 속성을 이제 외부로 노출시키겠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이것은 그냥 그 변수 하나로 이제 정의해 놓고 그냥 펍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이 로딩 될 때 이제 이미지와 크기를 이제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폼이 로딩 될 때, 그래서 폼이 로딩 되기 이전에 이미 어떻습니까? 이 폼에 대한 setget을 통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그렇죠? img에 대한 객체의 설정이 이미 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폼이 로딩 되었다. 그래서 로딩 되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픽처박스, 그렇죠? 픽처박스를 하면은 바로 요거겠죠. 예, 여기다가 우리가 셋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보면 사이즈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셋업을 해주죠. 예, 이렇게까지만 해주면은 이 폼 로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폼에서 이제 해야 될 그 부분인데요. 메인 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메인 폼에서 우리가 그 메인 폼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동작해서 지금과 같은 폼2, 그렇죠? 요거를 짱 화면에다가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픽처박스의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더블 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에다가 우리가 이벤트 함수를,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폼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new에서 이렇게 폼을 일시적으로 생성을 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폼이 로딩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픽처박스에 있는, 즉 폼1, 메인 폼에 있는 픽처박스. 그래서 쭉 앞으로 가서 보면은 요거죠. 요 메인 폼의 픽처박스에 들어와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폼2의 img로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런 후에, 자, 여기까지 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셋업이 완성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폼이 짱 로딩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show 다이얼로그를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show 다이얼로그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폼 로드라고 하는 요 메서드가 어떻습니까? 호출되겠죠. 호출되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셋업이 됩니다. 그렇죠? 되면서 이제 이미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크게 뭐 코드적으로 어떤 뭐 논리가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냥 설정만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알면은 쉬운데 또 모르면 또 이게 막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찾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된 결과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폼의 오토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속성 트루 해주시는 거 하고 픽처박스는 그대로 내던져둬라 라는 부분들을 봤고요. 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이 C샵이 파워죠. 그렇죠? 이 파워.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서적에 나와 있느냐? 서적에 나와 있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나오는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사서 구입을 해서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해외 유튜브들이 간간히 소개해 주시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C샵의 파워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된 결과 뭐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보긴 봤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죠? 파일 열기를 해서 체리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스크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열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는 뭐 짠 거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그렇죠? 요거 하나. 그렇죠. 이렇게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 픽처 박스의 크기만큼 이렇게 지금은 그 원래는 더 작지만 좀 늘어나져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실제 원본 크기는 요만합니다. 그렇죠? 예, 요만한 크기인데 지금 요 픽처 박스 크기에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원본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간단한 설정, 정말 간단한 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코드로 한번 제작해서 이미지 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이미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좀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좀 저장하고, 그 다음 저장된 이미지를 어떻습니까? 저장만 하면 됩니까?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뭐 그 실제 ERP에 관련된, 그렇죠. 그래서 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에 대한 사진, 이런 부분을 내 컴퓨터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공동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뭐다? MS SQL에다가 우리가 저장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만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긁어와서 화면에 촥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연장해서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끝나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또는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제 필요할 때 그런 게 있을 때 한번 좀 찾아봐서 그 코드를 넣는다고 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을 맞춰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또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